주제 연락 한 번 오지 않는 너 왜 자꾸 헷갈리게 해 애매한 표현으로 내 맘 흔들고 나만 기다린 기분 자존심 상해 어제는 나 같은 여자 한 번 잡고 싶다고 오늘은 어디 갔길래 고백기도 안 보여 장난해 너 긴가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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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왜 자꾸 당신 마음 오르뜨릴게 밀당밀당 하지 말고 당장 전화해 아니면 내가 먼저 돌아가리다 긴가민가 긴가민가 술 한잔 하고 싶어 오늘 뭐하니 달콤한 멘트 날리고 갑자기 몇 시간 뒤 돌아온 답장 오늘은 바빠서 다음에 마시재 어제는 다정한 말투 내게 건네던 당신 오늘은 문자도 짧아 정말 미치게 하네 장난해 너 긴가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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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왜 자꾸 당신 마음 오르뜨릴게 밀당밀당 하지 말고 당장 전화해 아니면 내가 먼저 돌아가리다 이제는 더는 못해 이런 사랑 내가 다쳤으니까 돌아와요 긴가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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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지금 성지영 기자 앞에 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모자가 네, 자막 놓여져 때문에 안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모자. 무슨 일인가 지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 멀리 캐나다에서 지금 브라이언 그렇죠. S님께서 네, 저에게 모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한번. 예. 자. 브라이언 S님이 왜 보내주신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네, 예. 아 너무 예쁜 모자를. 네. 유현진 감사합니다. 선수가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모자입니다. 예, 예. 오, 아 예. 잘 어울리는데요? 예. 아니 편지도 보내주셨는데 네, 편지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뭐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이런 고마움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냥 댓글에 감사함을 남기기에는 너무나 모자른 표현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또 보냅니다. 자막과 함께 나온 노래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그것이 하루 종일 떠나질 않네요. 오, 지금은 느낄 수 없는 35년 전의 가슴 애린 느낌으로 풋풋한 사랑을 했던 나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신청곡을 그때 감사합니다. 신청곡 위원회가 고생스레 그러니까요. 그 정말 뭐 따따따따라는 희한한 힌트를 가지고 수수께끼 같은 네. 수수께끼를 풀어냈어요. 찾아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편지와 또 이 모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니 라이브 커버 쓰냐고 이거 파는 거냐고. 예. 아니요, 좀 자랑하려고 갖고 나왔어요. 아. 보내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딱. 네. 아마 또 다시 보기를 보실 것 같은데. 잘생긴 이세희의 유튜브님이 김하나 야구 선수 같네요 하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소두라고. 예. 러블리나님이 네. 어쨌든 이제 선물은 그만 보내시고 네. 마음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꼬코님이 바른 지적을 해주셨어요. 더 쓰고 있으면 머리 눌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네. 오늘 신청곡도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오늘의 노래 잘생긴 이세희의 유튜브님이 신청하신 이분은 아이들 볼 때마다 참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자 이분이 신청하신 이지혜의 긴가민가였습니다. 네. 아버님이 지금 병원 진료로 인해서 입원을 하고 계신가 봐요. 부디 몸 건강히 치료받으시고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긴가민가. 아버님의 병이 긴가민가. 병이 부디 아니고 그러니까요. 조금의 치료 그냥 잘 받고 예. 태어나셨으면 희망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댓글 보니까 괜찮으시다고 했던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 신청곡이 사실 굉장히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감동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한 번씩 편지가 오거나 선물이 올 그러니까요. 때마다 깨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사나님이 마침 어제가 가을이 들어온다는 백로인데 유엔이 지정한 전 세계에서 알리는 푸른 하늘의 날이었대요. 네. 예. 러블리나님이 벌초해야겠다고 머리 좀 예. 잘라야겠다고 많이 그러는데요. 들었어요. 모자를 쓰니까 확 티가 나네요. 이게. 이사나님도 네. 박수빈님이 선영구 크린님께도 야구 모자 한번 씌워보세요 하셨는데 제가 좀 이따 네, 오늘 또 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의상을 그러니까요. 입고 오셔가지고 네, 오늘 완전 학생틱한 의상이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미라클님이 안녕하세요. 자상한 햇살과 맑은 하늘이 기쁜 오후였습니다. 오늘도 일과 후 무탈이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미라클님은 정말 심성이 너무 고우셔가지고 한 번쯤 저는 약간 그 옆에 좀 이렇게 앉혀두고 설교를 좀 듣고 싶어요. 힐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좋은 말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첫 코너 기다리는 분들이 이제 그럴까요? 스킵하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는 사람 같아요. 뭐를 어느 한번 걸 써볼까요? 써볼까요? 네. 로고 있는 거 네. 한번 써볼까요? 네. 아무래도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 우리 이선영 그러니까요. 아나운서 야구 특히 더 좋아하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 너무 잘 어울린다. 딱이- 네. 감사합니다. 오. 네. 진짜 잘 쓸게요. 네. 급 황급히 벗어버리네요. 네, 머리가 눌릴까봐. 눌릴까봐. 네. 네. 있어서 또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쌤들이. 스포츠 여신으로서 모자 한번 아이고, 써달라고 아이고. 지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기쁘다 선영구 오셨네.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그 우리나라 류현진 선수가 있는 팀이라는 거는 다 아실 테고 네. 딱히 설명 안 드려도 이게 뭘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블루제이스요. 새 아니에요? 새 어떤 새인지 혹시 아세요? 파랑새? 저도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성키피디하셔서 혹시 알까 블루제이스가 싶어가지고. 새 아니에요? 이 새 이름이 블루제이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 이세희 이세희님. 네. 지금 다들 시구 한번 가야 된다고. 지금 진짜. 딱 시구 극장이라고. 지금 크보 리그 관계자분들 안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시구를 한 번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게요. 네. 예. 서운해요. 네. 혹시 보고 계시면 혹시나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빨리 섭외를 부탁드리고 네. 마이크송님이 마침 모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사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그럼 주제부터. 첫 번째 소식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식인데 김민호 아나운서 이 가상자산 거래가 요새 이제 주식만큼이나 굉장히 대중적으로 됐잖아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 하면 떠오르는 곳이 좀 있나요? 저는 빗썸으로 처음 발을 담갔고 네. 아직 안 한다 담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 담가 예전에? 계세요? 지금 아닌데 어. 예전 한 4년 전인가 처음 이제 한창 붐 일어날 때 그러고 이제 업비트도 한번 설치해보고 코인원도 살짝 알아보다가 그건 좀 안 하는 거 맞아요? 복잡하더라고요. 안 하는 거 맞아요? 네, 알긴 많이 합니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빗썸에 계좌는 있어요. 그러세요? 네, 계좌는 있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구입 구입은 안 해보고 계좌는 한번 만들어봤었어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도 막 얘기하니까 좀 궁금한 건 해봐야 되는 스타일이라. 네, 계좌까지 만드신 거면 거의 하기 딱 직전까지 가신 거 직전인데 아니에요? 돈이 없었을 뿐이죠. 돈만 있었어도. 돈만 있었어요. 네. 그때 그 계좌를 개설했던 시점이 언제쯤이셨어요? 작년 여름. 그러면은 그때 넣었으면 좀 그러니까요. 됐겠죠. 네. 그러니까요. 됐겠죠. 네.
역시 그러네요. 성반. 저랑 반대로 하세요, 여러분. 네. 아니 제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름을 물어본 게 이제 보통은 김민호 아나운서 성지영 기자처럼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또 뭐 코빗 이 없죠.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가 아는 이 4개 거래소보다 훨씬 많아요. 오. 그래서 총 60여 개 정도의 중소형 거래소가 오, 더 그렇게 많아요?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거래소들 중에서 어제 9개의 군소거래소들이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뭐 안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거래자들의 어떤 실명이나 정보들을 좀 관리해라. 그래서 실명 계좌 그리고 또 이제 실명 계좌 보유를 좀 강제하자라는 거였는데 이 군소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못 받아서 네. 이 거래소를 폐지할 위기에 놓이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이거 특금법이라고 보통 네.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개정안에 따른 건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 가상자산 거래소는 3가지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선 어려워요.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 정보망을 갖췄는지 확인받는 국제 인증을 얻어야 되고요. AMS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요건도 갖춰야 하고요. 왜냐하면 코인이 좀 이게 좀 나쁜 데 쓰일 수 불법 거래에 있잖아요. 쓰인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자금 세탁을 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시스템을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거래소 명의의 은행 실명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이 군소 거래소들이 이 마지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정 기자가 3가지 요건을 짚어주셨잖아요.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추지 못한 하나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아까 60여 개 중에서 24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3가지 중에서 앞에 2가지 ISMS와 AMS는 갖췄는데 실명 계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이제 아까 기자회견을 열었던 뭐 보라비트, 에이프로피, 코어닥스, 뭐 코인은 코인 뭐 이런 이제 군소 거래소들이에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3개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24개소는 아마도 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이제 영업을 폐지할 것 같고요. 네. 또 ISMS 인증 같은 경우는 인증 심사가 3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받으려고 해도 사실상 사실상 불가능하네요. 네, 사실. 특근법 시행이 이제 23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ISMS 인증 받지 못하면은 아예 지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줄폐업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문제는 ISMS와 AMS 2개는 인정받았는데 이제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곳들인데 이렇게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7곳.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원화 이렇게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다면 원화 거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업이 원화 거래와 코인 간 거래 이렇게 2가지가 있거든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 혹시 아시나요? 코인 간 거래는 이제 돈으로 못 바꾸고 실물 자산으로 못 바꾸고 코인 뭐 비트코인을 샀으면 뭐 도지코인으로 바꾼다든지 이것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네. 지금 원화 거래는 이제 그 원화로 바꿀 수 있는 네, 거고. 맞아요. 네.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거래소에서 영업을 하는 종류가 2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원화 마켓 그리고 하나는 이제 코인 마켓인데 원화 마켓은 이제 코인들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주식시장처럼 이게 가격이 오르면 원화로 바꿔서 제가 차익을 돈으로 이제 우리가 통용하는 화폐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네. 코인 마켓은 비트코인과 뭐 다른 이더리움 이렇게 코인끼리만 교환을 할 수 있는 마켓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 원화 마켓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 간 거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화 마켓에서 주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소 이 특성을 생각하면 네. 실명 계좌 인증을 받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영업 축소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원화마켓은 이제 실물 화폐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안전한 환경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명 인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코인 간 거래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도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이거 이용할 것 같은데. 그렇죠. 코인을 코인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 당연히 영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거래소 가면 내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코인으로 거래하는 거래소를 찾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쵸. 다른 거래소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원화로 바꿀 수 있는 언제든지 환불할 수 뭔가 이렇게 환급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총 이제 60여 개의 거래소, 크고 작은 거래소들 중에서 세 가지 요건, 실명 계좌까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곳이 업비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수많은 거래소들 중에서 네. 업비트 하나밖에 없었고, 이제 오늘에서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대형 거래소 있잖아요. 코인원, 코빗, 빗썸이 이제 실명 계좌 요건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2, 3, 4위, 1, 2, 3, 4위는 다 이제 실명 계좌를 득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업계 2위와 3위인 빗썸과 코인원이 NH와 이제 계약 연장을 했고 실명 계좌 연장을 했고 네. 또 이제 코빗이 신한은행과 이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다행히 네 곳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네 곳은 영업을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상황인 네. 건데요. 23일이 특근법 시행일이라고 했잖아요. 요걸 감안하면 나머지 군소 거래소들이 은행에 뭐 실명 계좌를 지금이라도 득해서 원화마켓을 앞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사실 불투명하다는 말도 조금 모자란 상황인 거죠. 거의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은행들이 이렇게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제 트래블 룰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제 트래블 룰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이제 코인 거래소에 요거 좀 지켜달라 하면서 만든 룰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뭐 실명, 계좌 정보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라. 왜냐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뭐 불법으로 자금을 쓸 수도 있고 또 뭐 중간에 뭐 전산망이 어떻게 돼서 돈이 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라라는 이제 룰인데요. 그런 규정인데요. 이 특근법 개정안에 따르면 트래블 룰 요건을 내년 3월까지는 무조건 갖춰야 합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이 트래블 룰을 제대로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은행이 점검을 하라는 그런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대형 거래소가 좀 믿을 수 있겠죠. 이런 뭐 고객 정보나 관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규모 있는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그쵸.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무 거래소나 이렇게 계좌를 선뜻 내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소 거래소들은 아무래도 은행과의 어떤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사고가 난 다음에 이거 수습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런 등록 절차나 관리를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실명 인증이나 이런 이제 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군소 투자자들, 그러니까 작은 업체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은 약간 걱정은 될 것 같긴 해요. 엄청 걱정되겠죠. 예.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영업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뭘 좀 조심해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 투자자분들은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가 원화 거래를 중단하게 될 건지 이 코인 거래 마켓까지 중단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아예 영업이 폐지가 되는지 이거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네. 이게 어쨌든 법으로 영업 폐지나 뭐 영업 축소에 대해서 7일 전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만 면밀히 보셔도 최소한 내 권리를 챙기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영업 종료 공지가 난 후부터는 이제 뭐 신규 예치금 못 넣고 또 코인 입금 안 되고 신규 회원 가입도 할 수 없는 듯 이런 뭐 조치가 취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기존 회원들 입장에서 그럼 기존에 들어가 있던 돈은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법으로 한 달 이상은 영업 종료가 되더라도 기존에 넣어놨던 예치금들을 빼놓을 수 있게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이제 마음을 좀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실물 현금으로 못 뺐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상 거래소로 또 가상자산 이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달까지 이렇게 기다렸고 뭐 이렇게 넉넉고 있기보다는 공지사항 얼른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제한이 걸리는 거래소다 싶으면 얼른 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고 최소 요건인 ISMS조차 이제 득하지 못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인마켓조차도 이제 영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정말 문제가 좀 심해질 수 있거든요. 내 자산을 많이 네. 이제 잃을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가상자산을 다른 것에 거래소로 옮기시거나 현금화하시거나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K1님이 무차별 코인 거래소가 정리되는 수순인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이연니님은 거래 없는 거래소 이용한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전성기님은 거래소 다음 플랫폼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입니다라고 그 다음 스텝을 또 걱정해주고 계시네요. 표상형님은 코인은 아직 좀 어려운 느낌인 것 같아요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네. 코코둥절님이 선영구 간만에 졸리네라고. 저 안 졸린데요? 본인이 들으시기에 졸리시네요. 마이크송님이 아, 코인은 그래요? 그냥 안 하는 걸로 복잡 아. 머리 아픔 하셨어요. 네. 그 오늘도 비트코인 가격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제는 또 올랐다가 네. 그러니까요. 아까 떨어지고. 커피님이 어느 나라에서 법정화폐로 채택했다는데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비트코인 제일 문제이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다음 이번에 소식. 이제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다음 소식은 근데 뭔가요? 죄송해요. 다음 소식도 법 얘기여가지고 아. 또 졸리실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어떤 법인가요? 이번에는 금소법인데요. 이번에도 또 아. 금융계 법 소식입니다. 아. 방금 특급법 전에 다음은 금소법, 아. 네, 금융소비자법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법 내용이어서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새 창구에 직접 가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모바일로 다 되죠. 네. 거의 다 되다 보니까 뭐 주택 대출이나 이렇게 정말 큰 자금이나 정말 뭐 크게 뭐 신용을 검증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창구에 가지 않고 모바일 앱으로 정말 다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창구에 가도 모바일로 되니까 모바일로 먼저 해보세요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창구 직원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서류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음. 모바일은 스크래빙이나 해가지고 금방금방 나오니까 맞아요. 모바일로 한번 해보시고 비교해서 오시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적금 가입부터 해서 보험 상품 가입도 정말 쉽고 빠르게 되고 또 뭐가 있죠? 뭐 신용 조회도 앱으로 다 되고요. 맞아요. 두 분은 어떤 서비스 이용해 보셨어요? 금융 서비스 중에 모바일로? 저 대출 말고 다 해본 것 같은데요. 전 대출도 다 해본 것 대출도 대출까지 대출조차도. 대출조차도 어. 다 해본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진짜 근데 저는 많이 이러다 해보셨네요. 보니까 창구에 가서 또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의 기회가 좀 줄어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이나 이제 뭐 저희도 농담처럼 노안이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뭘 눌러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도 직접 해야 되는데 이제 창구를 가거나 이런 일이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건 모바일로 다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좀 편해졌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온 국민이 쓰는 메신저에 그 옆에 칸만 눌러도 막 금융 서비스가 쭉 나열이 좀 잘 되어 다 있죠. 있잖아요. 그리고 페이도 사실 카카오페이를 그렇죠. 자주 써서 왜 카카오페이 쓰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제 한 5,000원만 결제해도 뭐 50원, 20원, 뭐 많게는 알이 500원 떼이죠. 막 왈랄랄라 하면서 팡 재밌어. 터지면서 뭘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뭐 나름 어느 상품에 투자를 해줘서 뭐 월에 1원, 2원씩 수익이 좀 나더라고요. 그게 뭐 1, 2원이긴 해도 수익이 난다는 게 재밌어서 이제 투자 그 칸에 들어가서 네. 얼마나 내 그 알이 불었나 보곤 하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하다 보면 그 아래 조금 내려보면 어떤 금융 상품이 있는지 그래서 요거 한번 적금 들어볼까 뭐 이 펀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뭐 토스나 뭐 다른 금융 앱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나의 보험 가입해보기, 나의 펀드 뭐 점검해보기, 그래서 뭐 분석 보완할 상품 추천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카카오와 토스에서 이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투자 칸이 없어졌습니다. 진짜요? 아예 없어졌어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사실 카카오페이가 이제 뭐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주력하던 어떤 사업 분야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맞아요. 한 그리고 거예요?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게 네. 편리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었거든요. 이게 온라인 투자 연계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한글로 들으면 좀 어렵지만 P2P라고 들어보셨죠? 아, 투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사와 금융사를 연결한다 이런 이 말인데, 그러니까 다른 업체와 제휴를 맺고 그 상품들이 카카오에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입을 체결하거나 하면 카카오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제 가져가는 방식이었는데 이 서비스가 이번에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카카오는 우리는 이제 금융사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금융당국이 해석하기에는 이건 광고가 아니라 중개 서비스다. 금융상품을 중개한 거다라고 하면서 금융소비자법 위반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보니까 빌로바 TV님은 카카오 예적금 넣어놓으셨고 IM서님은 토스를 주로 이용하신대요. 근데 해리포터님이 모바일로 하다 실수하면 다 내 책임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좀 네. 하셨어요.
제로니모님이 별명 한번 불러주면 소원이 없겠는데라는데. 누가- 제로니모. 선영이가 불러주라고 하는데요. 아 네. 가만 있어봐요. 제로 제로 누구죠? 가만히 있어봐요. 뭐야. 아니, 못 봐가지고. 제로니모님. 아, 제로니모님 안녕하세요. 아 소원. 네, 아, 소원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소원은 또 드려드려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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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로 신용 등급도 확인해 보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K.O.님이 금융 복덕방 시스템이 사라진 거군요 하셨는데 정말 맞는 진짜 비유가 표현인 것 좋네요.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A 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 보험 플랫폼 사용자의 이렇게 정보 분석해서 지금 당신은 이런 신용카드가 좋겠어요. 네. 하고 추천해 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여기 뭐 연계하는 중개 행위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단순 광고 행위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금융당국이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리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을 할 경우에 아까 알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식의 혜택을 제공하니까 이게 그냥 광고를 본다고 우리가 혜택을 직접 받진 않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도 좀 감안을 했다.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서비스를 이제 써보시고 또 뭔가 여기서 장점을 찾으신 분들은 이거 되게 편리한데 왜 없애냐? 난 이거 계속 이용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근데 하거든요. 저도 사실 좀 편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내가 필요한 상품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하기도 그러니까요. 쉽고 개별 금융사에 들어가서 알아보는 수고스러움을 좀 덜어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어떤 분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무슨 사고가 나면 다 소비자 책임이 돼요. 이제 그걸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금융상품 가입할 때 정말 약관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직접 금융사에서 해주고 이 위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인지를 시킨 다음에 이제 상품 판매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이 음. 빠져도 뭐 누가 하나 규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금융사고 났을 때 우리는 광고만 해준 거야. 뭐 약관 그건 알아서 챙겨봤어야지.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규제 대상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은 이 중개 행위로 규정을 하고 반드시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이제 업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런 규제가 있는 이유가 또 있긴 하네요. 그렇죠. 네. 예. 연두부 엄마님이 기업 거래는 여전히 오프라인 금융을 더 많이 쓴다. 토스, 카카오 안 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금융상품 중개하는 업체가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토스도 있고 다른 금융 앱도 많은데 뭐 어제부로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받게 되는 겁니까 혹시?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아직은 처벌을 하는 단계는 아닌 게 올 3월에 새롭게 시행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갖게 해서 달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어쨌든 계도 기간이 끝나는 25일 전날인 24일까지는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카카오에서 투자칸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없애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카카오든 토스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지는 두 개예요. 금융 당국에서 요청을 한 것처럼 이제 그 중개업자로 인허가를 받아서 등록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아니면 이거 너무 이 규제를 지키기 너무 번거롭고 하니 그냥 이 사업을 접고 인터페이스도 다시 만들고 이런 큰 공사를 하거나 두 가지인데 어떻게 좀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카카오나 토스 뭐 이런 금융 플랫폼 입장에서는 뭐 계도 기간을 2주 앞두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잘 하던 사업을 갑자기 고쳐야 되니까요. 근데 네. 어쨌든 그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불안전 판매나 다름없는 이 영업을 해오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핀테크 기업들이 좀 혜택을 봤다. 너무 큰 혜택을 봤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어떻게 좀 조정을 해서 개선해 나갈지가 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빅테크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급속도로 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규제 때문에 못하는데 왜 쟤네는 다 풀어줘 이러면서 그렇죠. 이거 역차별 아니야? 이런 논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댓글을 보면 하늘님이 시각장애인인데요. 딴 건 다 집어치우고 다 치우고 접근성이 좋아서 토스랑 카카오페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디지털 금융 혁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이런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좀 한 건데 이 와중에 또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그런 규제 부분도 지금 있어서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정온유님이 인사해달라고 해서 정온유님 반갑습니다. 네. 이 와중에 제 인사를 바라는 분은 단 한 분도 네. 안 계십니다. 아니, 이사장님께서 오늘 손경제 조금 어렵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이 둘 다 이제 법 관련한 소식이어서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 소식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화나는 얘기로. 잠 좀 깨어오는 네, 얘기입니까? 쉽고 화나는 얘기로 네, 해볼게요. 잠깐 보리 형님 네. 제 닉네임 불러드렸어요. 네. 이거 닉네임 부르는 걸로 하나 코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 봐요. 네. 네. 스카이워드님 김민호 아나운서는 부동산 공부 중이라고. 중개 해야 되는데 거. 네. 네. 생각만 아직 하셨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LH 관련 소식인데요. LH만 하면 벌써 하나요? 네, LH 아, 이제 딱 네. 들으면은 이거 그쵸. 이거 분노 버튼이잖아요. 네. 버튼이 탁. 왜 LH 직원들이 그 땅 투기 파문 때문에 정말 몇 달을 진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 있었잖아요. 전 국민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가 났었는데 당시에 파문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이제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고 사실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어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LH 그래서 사태 그 연루된 직원들 어떻게 된 거야라고 궁금해 하시다가도 어떻게 잘 뭐 처벌 잘 받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 내부에서 중징계했다 이 소식은 들은 것 같은데 그쵸. 뭐 네. 형사처벌을 했다 이거는 아직까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뭐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근데 뭐 사실 형사처벌이야 경찰 조사하고 검찰 조사하고 뭐 재판까지 가고 하려면은 정말 시간이 이제 걸리죠.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6개월 지났으니까 사실 김민호 아나운서 말처럼 내부 징계는 확실하게 났었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내부에서 징계가 생각보다 제대로 안 났다. 그래요? 네, 라는 건데 LH 땅투기 파문이 난 게 이제 지난 3월쯤 되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LH가 투기 사건에 연루돼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지난 몇 달 동안 1인당 3,7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을 했대요. 직위 이게 해제돼도 돈이 연봉이 있군요. 아니에요. 연봉이 아니에요? 예, 3,700이 연봉이 아니고 뭐예요? 5개월치 급여예요. 그래서 요거를 월급으로 좀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700여만 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700여만 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LH 사태에 연루돼서 직위 해제가 됐던 직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LH에서 직위 해제된 직원이 총 13명인데 2명은 이제 검찰에 기소가 돼서 조사를 받느라 아예 파면이 됐고 나머지 11명이 지난 5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평균 3,344만 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74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는데도 월급을 744만 원씩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직위 해제라는 자책 징계가 내려졌는데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다. 이건 뭐 이건 정말 하나만한 징계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법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LH 해명은 우리는 규정대로 징계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징계를 안 한 게 아니라 한 거다. 근데 이런 해명이 사실은 더 분노를 키웠던 게 이 직위 해제라는 게 해고가 아니라 그 뭐 보직 있잖아요. 부장, 팀장 이런 직위를 해제했다는 건데 LH 사규에 따르면 직위 해제를 하면 직위 해제 사유에 따라서 기본급의 10배에서 20%를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됐어도 감봉 10%에 그친다는 거죠. 아니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었는데 10%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네. 않나요? 그렇죠.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 너무 수밖에 약해요. 없죠. 그리고 더 이제 놀라운 게 이제 검찰에 기소돼서 아예 직권 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해고가 된 직원들도 계속 돈을 받았다는 건데요. 또 놀라운 게 퇴직금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급뿐만이 아니라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게 이제 분노할 만한 지점인 거고 좀 자세히 보니까 검찰에 기소된 4명도 퇴직금으로 최대 8,986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직원 LH의 내부 정보를 사용해서 부동산 일타 강사로 활약했던 황당했죠. 네. 그 직원이 파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원래 받았어야 될 게 3,150만 원이었는데 파면을 당해서 3,023만 원을 받았대요. 다 그러니까 받은 거네요. 거의 다 한 받은 100만 원 빼고 다 받아서 95.9% 어허. 수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미공개 내부 자료 설계도면을 이제 보고 어디에 고속도로가 이제 들어갈지 딱 그 나들목에 부지를 샀던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경우에도 퇴직금 7,270만 원 중 7,115만 원 수령해서 거의 다 받았거든요. 이 네. 정도면은 안 받은 게 없는 거죠. 네.
사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 기간에 따라서 뭐 최대 50%까지도 퇴직금 뭐 안 주고 뭐 이런 게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기업이니까 그런 규정 적용을 안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LH 직원들은 이제 공기업의 직원인 거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방금 성정 기자가 말씀하신 이제 규정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제 현행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 이렇게 퇴직금을 뭐 감액하거나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사기업 직원과 똑같아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95% 거의 뭐 97% 이렇게 퇴직금을 다 받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된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임원들이 퇴직 러시를 해서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17명의 임원들이 퇴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퇴직 러시가 이어진다는 건 책임지기 전에 얼른 징계받기 전에 얼른 나가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공공기관 임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 그 취업 제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얼른 퇴직을 했다는 건데 사실 가장 먼저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꽁무니를 뺀 걸로밖에 안 보여서 좀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BK님이 진짜 어이없네 하셨습니다. 네, 이제 아. 오늘 3분 카레 구울 것 같다고 다들 걱정하셔가지고. 네,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이고. 카레집 문을 네. 열었습니다. 네. 노재필 기자입니다. 자, 모자 한번 씌워보자는 얘기. 아니 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아니, 전용 모자가 있으시잖아요. 저 보세요. 네. 저 보시고. 예. 아까 마중물님이 밀짚 모자 필요한 사람 얘기하라 그랬는데. 예. 모자 안 들어가. 아, 뒤에를 이렇게 좀 하시면. 좀 네, 이렇게 아유, 미리할 수 예. 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브라이어스님. 아. 브라이어스님은 저 신청곡 앞으로 그 신청하는 모든 곡을 다 틀어드리는 걸로 하고 그 지난번에 그 베스트 극장 얘기하셨잖아요. 수사반장 전원일기 OST 다 뒤져주세요. 네. 아니, 우리 신청곡 위원회만 고생하게 만드는 거 아, 어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선영군님은 모자 회수 지금 3분 남겨주셔가지고. 아, 근데 그 아까 보니까 마중무님께서 또 밀짚 모자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보내주지 말랐습니다. 아니 이게 저 사실은 가져오셨어요? 제 자리에 밀짚 모자가 있어요. 아니, 오! 마중물님 보내주셨던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본인 사무실에 제가 갖고 있는 밀짚 모자 이건 딱 맞으시네. 사무실에. 근데 너무 찰떡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마중무님 혹시 저희한테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아까 혹시 보내주실까봐. 예. 네네네. 아무튼 라이브 커머스예요, 뭐예요? 이거. 오늘 뭐 아까 제가 찾아봤어요. 블루제이스라는 게 이게 새 이름이래요. 네. 네, 토론토에 1년 내내 살고 있는 새예요. 그렇죠. 아, 아무튼 오늘은 뭐 모자 쓰다가 시간 다 갔는데 빨리 한 분도 안 갈게요. 남았어요, 심지어. 자, 6시 기준 확진자를 말씀드리면 1662명인데 어제보다 34명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서울은 어제보다 10명이 줄었어요. 547명.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이제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아산에 있는 농촌교회에서 한 88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는데 교회에서만. 이 교회 전체 신도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의 다 100명 오죠. 중에. 근데 그 주일에 뭡니까 저기 대면 예배를 한 3-4시간씩 했다고 하는데 아산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단계 플러스 알파로 격상이 됐고 방역 당국은 뭐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노이상님이라고 이산아님께서 네. 자 오늘 그리고 백신이 수급이 좀 많이 튀었어요. 네. 왜 웃어요, 근데 왜 웃어요? 아니, 잔상이 지금 제가 이게 나왔나요? 여기 그 일지 모자가? 다들 네. 허수아비라고. 네. 아, 이제 방학개비에 이어서. 부캐가 또 하나 더 생겼네요, 또 제가. 네. 그 오늘 이제 화이자 백신 324명 4만 회분이 들어왔고 네. 모더나도 들어와서 오늘 하루만 440만 회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왔네요. 네. 당초 모더나가 이제 물량이 좀 안 들어와서 걱정이었는데 원래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뭐 백신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이 백신 접종에 참여를 하셔야 또 접종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당부하고 있고 오늘 그리고 국회 소통관이 아주 그냥 북적거렸어요. 네. 오늘 기자회견들이 네네. 큰 많이 기자회견이 너무 오전에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했고 오후에는 또 윤석열 후보가 했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그 뭡니까 그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뭐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오늘 김웅 의원이 뭐 제보자가 누군지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 좀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깔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사이다인 줄 알았더니 고구마더라고요. 뭐 전혀 근데 뭐 이렇게 뭐 내용이 그게 뭐
그 동안의 어떤 언론 인터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결론은 얘기를 기억이 했고. 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괴문서를 가지고 왜 공격을 하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격앙된 어떤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뭐 김웅현 같은 경우도 자기가 받아서 넘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원래 그걸 누가 작성했느냐라는 어떤 그런 건 진상 규명이 사실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리포트를 준비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걸림돌이 있어요. 처벌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뭐 근데 문제는 이게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게 좀 국민적인 어떤 의혹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떤 의혹이 네. 해소될 필요성이 이게 있어서 어떤 얘기인지 좀 네네.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에 좀 속도전을 내야 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네. 아 오늘 뭐 굉장히 그 참 따뜻하고 좀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네. 브라이언 에스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본방까지 여러분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